자, 안녕하세요. 이민영입니다. 오늘 휴넷 라이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조직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변인들이 조직 몰입을 이끄는지, 그래서 이런 조직 몰입은 우리가 논문 쓸 때도 그렇고 또는 다양한 연구들을 할 때 진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진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옛날 어릴 때 얘기예요. 근데 제 자리가 마련되고 왜 의자 있고 책상 있고 이제 사무 공간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의자에 앉았는데 이렇게 등을 기댈 수가 없는 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기대면 삐그덕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요. 중심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의자가 너무 불편해서 제가 회사에 의자를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교체할 만한 다른 비품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새로 장만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당신만 바꿔줄 수 없다. 근데 진짜 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입사 첫날 제가 첫 출근했던 날이에요.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전 너무 불편해서 그 의자 제가 제 돈으로 구매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를 다닐 때 회사에서 월급을 주니까 뭐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사실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월급을 주고 내가 뭐 급여 받고 뭐 이런 거는 감사하다라는 생각보다는요. 내가 일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사실 더 커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자만 보면은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뭐 이 의자를 안 사주겠다고 했던 그 이모의 얼굴만 딱 보면 의자도 안 사주면서 이런 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당시에 제가 미숙한 것일 수도 있겠죠. 한참 옛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출근 날 있잖아요. 퇴사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요즘에 얘기하는 퇴준생,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적응을 해서 일을 잘하도록 조직은 사실 도와줘야 돼요. 근데 아마 그것은 의자하고 조직 적응, 이게 무슨 상관이야? 또는 야, 꼭 일 못하는 애들이 연장 탓을 해. 막 이런 생각 했을런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이제 뒤에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조직원들 굉장히 작은 곳에 실망을 하고요. 굉장히 작은 부분에 감동을 받습니다. 자, 이 조직 몰입 혹은 그 조직 적응이라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최근에 가장 핫한 키워드가 온보딩입니다. 저는 HRD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가 제 공부한 거 조금만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제가 공부한 부분은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워크플레이스 러닝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학문들 다 이제 해외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워크플레이스 러닝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에 올 때 어떤 교수님이 얘를 한국말로 명명을 합니다. 워크플레이스 러닝, 일터 학습. 저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일터 학습이 제 전공이에요. 그러면 일터, 우리 지금 직장, 지금 사무공간 얘기하는 거고요. 뭐 누군가는 뭐 외부의 필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는 이곳에서 업무를 하고 성과를 내고 회사가 성장을 하고 개인적으로 우리는 월급이라는 걸 받아요. 자, 그런데 업무를 하고 성과를 내잖아요. 그 업무를 어떻게 배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하던 그 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 어딘가에 취업을 했던 때 있죠.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걸로는요,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 HR 업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업무 내가 전공을 했다 해도 모두 학교에서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하신 분, 나는 HRD 전공했어,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현장하고는 연결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입사를 하면 우리는 그 조직에 맞게 모든 것들을 새로 이제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공부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학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업무를 하고 성과를 낼 텐데 학습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러면 학습을 도와주는 다양한 변인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찾고요. 반대로 학습에 방해가 되는 변인을 찾는 일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학습에 도움을 주는 변인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조직 문화가 유연해야 하더라. 또 조직원들의 실수나 실패가 허용되어야 하더라. 막 이렇게 실패한 거에 대해서 두렵고 숨기고 이러면 배우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조직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한번 어떤 친구가 실수를 해도 내가 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선배가 나를 믿어주니까 내 후배는 뭐 한 번 실수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혹은 조직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동기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굉장히 뭐 상사의 학습 지원 동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조직 내 무슨 뭐 지원, 다양한 변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변인이 도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화를,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딜리버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한번 잘 보세요. 조직 내에서 학습이 일어나야 하는데 일단 조직원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저는 진짜 많은 기업을 다닙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조직원의 우리 구성원의 역량을 개발할까? 얘를 고민을 했어요. 자, 근데 지금은요, 역량 개발 이전에 당장 조직원이 우리 조직에 머물러 줘야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러니까 채용에 관련한 교육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채용에 왜 지금 트렌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공채가 없어지고 우리 그냥 상시로 많은 직원들을 채용을 한다. 그리고 또 직무 중심 채용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옛날에는요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보통 큰 데에서 그룹 공채 이렇게 인원을 뽑았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룹 공채 이런 식 세대예요. 그러면 진짜 뭐 수천 명 단위로 사람을 뽑아요. 그런 다음에요 1지망, 2지망, 3지망을 원서에 써요. 그럼 예를 들어 S다. 그러면 S에 다양한 그룹이 있잖아요. H다. 다양한 그룹이 있잖아요. 1지망 어디, 2지망 어디, 3지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는 걸 받게 되면 그러니까 채용을 일단 해. 우리 조직 그룹의 어떠한 가치가 좀 맞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을 채용을 해. 이 안에서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이들을 그냥 이렇게 이제 배치하는. 그런데 이 업무에서 이 친구가 성과가 잘 나지 않아. 그러면 업무 전환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이제 저희 때, 라떼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랬죠. 근데 지금은 직무 중심이니까 그러면 일단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해당 직무에 대해서 면접관은 KSA를 잘 알아야 된다. 얘를 명확하게 하고 KSA를 확인할 수 있는 과거형의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잘할 수 있나요?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KSA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당신은 그런 과거의 경험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런 거. 근데 이런 교육으로 교육과정 개발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교육의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채용을 했는데 퇴사율이 점점 올라가. 이거는 결국 채용의 실패인 거잖아요.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채용 실패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조직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뽑기는 뽑았어. 하지만 이 친구가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도왔는지. 그러니까 뽑아놓고 여기 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조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코리아에서 이거 얼마 전에 조사한 거 제가 이제 봤는데 8월에 조사한 내용이더라고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 우리와 같은 분들 200명 조금 안 되게 조사를 했어요. 하반기에 우리 고용 계획에 대해서 묻습니다. 근데 결과는 10곳 중에 7곳이 하반기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 그러니까 70%가 지금 인력을 채용을 하겠대요. 그런데 채용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를 위한 그런 채용이 아니에요. 퇴사한 인력을 충원할 목적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대퇴사 시대라는 말이 진짜 이거는 그냥 트렌드가 아니라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수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올 한 초반까지 한 1년 정도 EBS 뉴스에 EBS도 뉴스를 합니다. EBS 안 보시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전문가 코너에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출연을 했었어요. 근데 그 1년을 출연을 하는 동안의 주제가요. MZ세대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근데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일주일에 한 번을 1년 조금 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방송을 하고 근데 특히 많이 다뤘던 부분이요. 대퇴사 시대. 그리고 quiet quitting 이거 들어보셨죠? quiet quitting이라고 해서 조용한 그만두기, 거리두기 하는 거. 그리고 그만두기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분노의 이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직을 할 때 옛날에는 살짝 했는데 지금은요. 분노, 나 할 말 다 하고 이직하는. 그리고 소득에 굉장히 민감한 MZ세대. 소득에 민감하죠. 그럼 여기서 소득에 민감한 건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공정. 그래서 오히려 이 친구들은 연봉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우리는 원래 연봉 협상할 때요. 이게 쓰지 않아요? 동료한테 이거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거 그죠? 이거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인사팀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인사팀에 와서 따진다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랑 나랑 이렇게 있는데 내가 커리어가 더 좋은 것 같고 내가 성과를 더 많이 내는데
연봉은 제가 더 높더라.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연봉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들이 연봉을 하냐. 당신은 지금 잘못한 행동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되는 일들이 저 주변에서 되게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오히려 요즘에 젊은 MZ 친구들은 연봉을 공개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공정한지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쭉 공부를 이제 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조사들 우리들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뭐 퇴준생, 퇴직, 이직, 신입사원, 뭐 온보딩, 뭐 조직 적응, 조직 몰입 이런 키워드를 계속 넣으시면 관련된 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뭐 결국 신문이나 기사 보고 이제 강의를 준비합니다. 조선일보하고 리멤버 리서치가 또 조사한 작년 11월 최근 조사죠. 이것도 한 내용이 있었는데 직장인 2030 우리 좀 젊은 세대 250명을 대상으로 퇴사에 대해서 이제 설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입사원 10명 중에 8명이 퇴사나 이직을 고민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퇴준생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가 나올 때 적어도 우리 HR 업무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촉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우리랑 달라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자, 그러면 퇴사의 원인이 뭔지를 또 이제 계속 또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답들을 보니까 조직 적응 실패, 직무 적응 실패 이거 다 들어본 얘기고 만약에 중소기업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 왜? 급여의 수준도 기사에 다 공개가 되거든요. 요즘에는. 그리고 또 인간관계 이런 건 뭐 너무나 많죠. 이거 다 맞는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 설문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인정을 받지 못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못해서 신입사원 10명 중에 8명이 퇴사를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인정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인정은 성과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일 잘한 거 그거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동료에 대한 인정이에요.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야, 내 존재를. 자, 그러면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저희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기업의 교육을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강의 평가 그 피드백이라는 거를 받아요. 이거 숫자로 나오는 강의 평가. 이거 강의에 대한 인정이죠. 그러니까 성과인 거예요. 성과에 대한 인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 성과에 대한 인정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또 제가 교육을 시작하려고요. 교육생 앞에 섰어요. 예를 들어. 또는 제가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는 동안 그때 우리 이제 교육생들하고 제가 인터액션을 하잖아요. 이때 이 교육생들의 인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성과는 이게 끝나고 나중에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그거 말고 이 과정에서도 내 존재에 대한 인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뭐 이런 거죠. 제가 교육을 가면은 교육 담당자 분들이요. 저를 정말 극진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라이브 왔잖아요. 지금 제 앞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시는지 혹시 아실까요? 우리 과정의 담당자. 그리고 뭐 카메라 감독님, 우리 여기 뭐 조명이랑 이게 한 번 뭐 이렇게 나아가는 게 이게 보통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줌으로 집에서 수업하는 거랑은 많이 달라요. 지금 라이브는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 앞에 정말 많이 계세요. 근데 앞이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한마디 이야기할 때마다요.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 진짜 극진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그렇게 해주시는 걸까요? 저를 좋아해서요? 저를 존경해서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요. 지금 이 라이브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조직에서 교육 담당자 분들이 저 되게 극진하게 잘해주는 거. 박사님 오셨어요. 여기 강사 대기실에 있는데 여기 편안히 앉으세요. 간식 이만큼 준비해서 주시고. 그거 왜? 해당 교육이 잘 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에너지를 받고 강의를 더욱 신나게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게 저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제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라이브가 끝나고 그 라이브에 대한 평가를 받겠죠. 피드백. 그러니까 그거이기 이전에 이 과정 안에서도 충분히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저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인정은요. 성과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인정. 그 두 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예인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전 방송을 이제 출연을 가끔 합니다. 근데 제가 첫
방송을 출연을 하게 되었었던 때였는데 방송 녹화 전에 리허설이라는 걸 해요. 뭐 마이크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분위기로 어떻게 된다. 카메라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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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다. 특히 제가 뭐 처음이니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리허설을 할 때 이제 의자 크게 해가지고 여러 명이 앉아서 보는데 작가님, PD님 이렇게 둘러 앉아서 리허설을 해요. 근데 작가님이요 한 분이 아니에요. PD님도 한 분이 아니에요. 출연자는 저 혼자인데 대여섯 명 되는 스텝이 저랑 같이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의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제가 얼른 일어나가지고 의자를 갖고 오는데 또 교육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몸이 빨라요. 우리가 막 교육장에 막 책상 들고 의자 들고 이런 거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자를 또 제가 번쩍 들어가지고 옮기니까 작가님, PD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출연자는 가만히 있는 거래요, 저는. 근데 제가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왜 저 진짜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요 이 친절이 몸에 이제 배어 있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작가님하고 PD님이 출연자는 다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더 큰 목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더 큰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 어떤 거 녹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거.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PD님, 작가님도 저를 존경해서 제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더 큰 목표가 있는데 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요.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직원이 들어왔다, 경력직으로 어떠한 직원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정말 얘가 예뻐서, 물론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막내가 들어온대요. 제가 막내였는데 얘가 너무 예쁜 거예요. 물론 뭐 예뻐서 이제 얘한테 잘해주고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더 큰 목표 있잖아요. 조직의 목표. 얘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이 친구를 극진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게 조직 몰입이에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저 되게 많이 경험하거든요. 오늘 그냥 하나의 교육만 하고 그냥 갈 사람, 부품. 그렇게 저를 대하시는 분들도 아주 가끔이지만 제가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강의를 하기 전에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근데 물론 저는 프로니까 그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또 프로이기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럼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의자를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는요, 나의 몸의 편안함만을 위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의자만 보면 짜증이 난다. 근데 그때 제가 제 돈 주고 의자 샀다 그랬죠? 저 퇴사할 때 의자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있어요, 의자요. 아직도 그 의자를 보면요, 마음이 조금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그 의자 몇 푼 한다고. 자, 제가 비단 의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마 머릿속에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곳에서는 저는 수많은 회사를 다니는데 물론 복지가 잘 돼 있고 진짜 멋진 비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회사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사실은 85% 이상이 중소기업에 재직을 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이라 그래서 정말 알짜배기 이런 기업도 있지만 또 이제 아닐 때도 많아요. 되게 소규모로 이렇게 운영되는 이런 데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10명으로 시작을 했어. 근데 회사가 커져서 15명이 됐어. 또 커져서 40명이 됐어. 더 커져서 100명이 됐어. 이러는 과정에서 이 비품들이 왜 중간중간에 추가되니까 비품이 세트가 아닌 느낌일 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또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다양한 불만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사람은 작은 거에 감동받고 작은 거에 실망한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인터넷 기사에 이거 검색 한번 해보세요. 명품, 의자, 복지. 근데 실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 많은 스타트업에서 왜 통 큰 복지 중에 하나로요. 명품 의자를 구매해준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의자에 되게 민감한 게 저희들도요. 저는 서서 강의를 하는 직업이기는 하지만 앉아서 책을 보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제 의자 굉장히 좋은 의자거든요. 저도요. 자, 그래서 그 의자에 대한 히스토리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안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기사들을 보통 이제 캡처를 해서 강의안을 많이 만드는데 지금 이거는 유튜브로 송출이 되잖아요. 근데 혹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뭐 이런 것들이 혹시 문제가 될까봐 제가 그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명품, 의자, 복지.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실제 뭐 구글이나 애플 뭐 이런 기업은
200만 원대 의자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고 하죠. 진짜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하지 않은 그런 의자라고 해요. 근데 국내 기업들도 재택근무자에게 의자를 선물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직원 복지로 뭐 명품 의자로 교체했다 뭐 이런 기사 검색한 적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창 코로나19일 때 있죠. 코로나19일 때 진짜 많은 직원들이 재택을 했어요. 근데 재택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아까 대퇴사 시대라고 하는 거는요. 미국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거 코로나 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다 보니까 내가 이전에 생각했었던 어떤 직장에 대한 가치관이 이제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 의자 교체해 주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재택을 할 거면 회사에 있는 만큼의 공간을 마련해 줄게. 그래서 뭐 어떤 회사는 뭐 한국 돈으로 뭐 5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노트북 필요하고요. 의자 필요하고요. 나름의 이렇게 분리된 사무 공간 만들 수 있는 뭐 파티션 필요하고 이런 거를 돈 주고 마련하도록 한 거예요. 이거 결국 다 뭐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퇴사하지 말라고 일 잘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의자를 마련해 준다거나 제가 다칠까 봐 이런 현장에서 저를 편안하게 도와준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이게 결국에 조직 몰입이고 우리 조직의 더 큰 목표, 공동의 어떠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다시 앞으로도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퇴사를 하는 이유, 조직에서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앞으로 이게 계속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예요. 인정을 해줘야 우리는 결국 일을 잘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게 나중에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인정은 별거 아닌 거야. 제가 의자 바꿔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저 뒤끝 있나 봐요. 계속 의자 얘기가. 의자 바꿔달라고 했을 때 바꿔줬으면 제가 저 인정받았다. 야, 제가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저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됐을 텐데 저는 그런 경험을 그 당시에 못했던 거죠. 자, 그럼 일단 성과에 대한 인정은 우리 인정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성과랑 나 존재에 대한 거. 근데 성과에 대한 인정은요. 일을 조금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자, 또는 사람에 대한 인정을 먼저 해줘야 또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뭐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느낌이 오죠. 그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그 인정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신입사원으로 이 자리에 와 있어. 또는 내가 지금 경력직으로 신규로 지금 입사를 한 사람이야. 라는 걸 사람들이 그 자체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존재를. 누구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런 눈빛의 경험도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꽤 여러 곳에 직장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곳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하루만 출근을 했던 회사들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루 가봤더니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뭐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곳에 출근을 딱 했는데 이제 책상이 있어서 이제 앉았어요. 근데 하루 종일 진짜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당연히 안 시키고 저한테. 근데 뭐 심정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말도 안 걸어요. 사람들이 오다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괜찮아? 뭐 불편한 거 있어?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좀 물어보면 참 좋겠는데 진짜 뭔지 아시죠? 정말 막 투명인간처럼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거 이런 경험 다들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제 앞으로 지나가야 사장님 이제 방이 있었는데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신입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이제 이게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그 순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여러 곳의 회사들 중에서 어떤 곳은 진짜 하루 만에 제가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아야겠다 생각을 했던 곳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다녔던 또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독일계 외국계 회사였었어요. 근데 이것 또한 또 조금 시간이 지난 거여서 그때만 해도 우리가 외국계 회사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고 정보도 많지만 뭐 옛날에는 정말 라떼는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운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헤드헌터라고 하는 시스템이 막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선배 언니가 영문 이력서라는 거를 한번 써서 내보래요. 저 지금도 기억이 있어요. 영문 이력서를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서점에 갔더니 영문 이력서 쓰기 책이 있어요. 자기소개서. 뭐 커버 레터 이런 말 처음 알았죠. 그때. 책을 사서 비슷한 말들을 가져다가 제가 영문 이력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헤드헌터 회사에 제가 그 제출을 했는데 뭐 어떻게 기회가 되고 면접을 봐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계 기업들은 대규모로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 내에서는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입사 동기가 저를 포함해서 3명이었어요. 남자 둘, 저 여자 1명, 이렇게 3명. 근데 첫 출근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죠. 자, 그런데 뭐 근로계약서 회의실에 모여서 근로계약서 같은 거에 서명을 하기는 했는데 내용은 읽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보증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래요. 이런 기억이 있고, 출입증이 그 당시에도 저희는 있어서 출입증 만들기 위한 절차, 그 다음에 명함을 만들어준대요. 이 안에 너 정보 뭐 넣을래? 뭐 이런 거. 이메일 어드레스 새로 만들었고, 뭐 핸드폰 번호로 공개할래? 안 할래? 뭐 이런 거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시작을 하는데, 각 팀의 팀장님들이 시간 날 때마다 저희를 회의실로 불러요. 그래서 각 팀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독일인 사장님이 독일 내에서 우리 회사의 규모나 뭐 제품들에 대한 소개. 그런데 제가 그때 깜놀했죠. 너무 유럽에서는 입지가 큰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드가 그때 이제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 사장님이, 그것도 외국인이 나한테 직접 책상에 우리 돌레돌레 모여 앉아가지고 무언가 안내를 해준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진짜 대단한 경험이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사장님이 한국 분이셨는데 한국 내 회사의 매출이나 규모 전망 이런 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외국인이 내 앞에 있고 외국인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은 마음 한켠에 조금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당시에 제가 친구들이 얘기를 해줘요. SL, 우리 왜 대기업 있잖아요. 이런 데 들어간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신입사원 교육을 기업의 연수원에 가서 숙박을 하면서 몇 개월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시잖아요. 왜 땡땡맨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거 정말 얼마나 부럽던지. 저는 그런 경험을 그 당시에 못 해본 거죠. 야, 역시 대기업이라 다르구나. 정말 좋겠다. 가면 밥 어떤 거 나와? 어떤 데서 자? 정말 다 부러운 거. 어떤 교육 다 부러운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제가 뭐 무수히 많은 신입사원 교육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죠. 근데 당시에는 몰랐죠. 자, 근데 언젠가부터 신입사원 이채용이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요, 신입사원 교육 들어가는 그 횟수도 줄고 시간도 줄었어요. 근데 채용이 이제 달라진 거죠. 트렌드가 달라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유가 다양한데, 신규 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또 이렇게 공채보다는 상시로 채용을 하고, 또 전체 어떤 그룹의 그룹사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직무 중심으로 이 포지션이 비면 그냥 그 자리를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이 해야 되는 연수원에 가서 몇 박 며칠 공통의 교육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빨라요. 몇 달 교육시켜가지고 이 친구들을 업무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신입사원들의 교육이 옛날하고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까지 입사 동기가 있었던 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진 거죠. 우리가 동기애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신입사원들 동기는요, 그 다음에 그게 첫 직장이다. 평생 갑니다. 실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끼리 서로 네트워크.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냐면 신입 때 교육을 같이 받아요. 동기가. 대리 승진하죠. 승진할 때 모여요. 나 입사 동기. 이런 이야기, 너무너무 즐거운 교육,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끼리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정서적인 교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 자체가 지금은 사라진 거예요. 게다가 팬데믹 지나오면서 재택을 하잖아요. 직원들끼리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탈이 더 많아진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이탈을 막고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왜? 재택을 하면 사람들하고의 접촉이 없고 내가 혼자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근데 앞으로 재택이 더 많아질 거고 재택을 선호하고 재택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신규들이 더 많이 오고 뭐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입으로서 신규 입사자로서 인정을 해주는 방법, 온보딩이라는 방법을 가져다가 다양한 기법들을 우리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온보딩은 우리가 왜 비행기 탈 때 그 보딩한다고 하죠. 그 얘기잖아요. 배 탈 때, 비행기 탈 때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내용인데 그럼 어떤 내용들까지 포함이 되는지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온보딩 프로그램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조직 적응 프로그램,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웰컴 키트.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온보딩 잘하는 회사들을 보면은 뭐 대기업은 물론 왜 스타트업이나 조금 엣지 있는 기업들 이런 데서 온보딩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이런 온보딩이 중요한 이유는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 일단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연구를 한번 해봤더니 신규 이탈자가 많아진다는 것은요. 기존 직원들의 이탈률도 올리는 요인이 돼요. 이번에 신규 직원 또 퇴사했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참에 나도 퇴사할까? 신세대 직원들이 퇴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직원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흐려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 몇 년 전 잡코리아에서도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신입사원 중에 절반이 재직 중 이 회사에 내가 재직 중인 회사에 실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럼 이들이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주변의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제가 조직에 들어왔는데 좀 실망스러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실제 퇴사로 연결되진 않아도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근데 그 실망하는 그 이유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생각과 다른 복지제도와 근무 환경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복지제도, 근무 환경 요거. 자, 그리고 생각보다 적은 첫 월급 또는 수직적인 조직 문화 이런 것들도 이야기에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앞단에 나온 거 볼게요. 생각과 다른 복지제도 그리고 근무 환경. 자, 이런 결과를 제가 기업의 임원들하고 교육을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임원들이 뭐라 그러게요. 야, 드라마가 애들을 다 망쳤어. 이런 얘기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 직장인이 모두가 번듯한 조직 이름만 대면 우리가 아는 그런 기업에 근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많아서 드라마만 보면 어머 요즘 기업들 다 저런가 봐. 인터넷 조금만 뒤져보세요. 또는 인스타그램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은 복지, 근무 환경, 멋들어진 사무 공간 이게 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직하는 곳이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이 아니어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와 비슷한 환경을 원하게 되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어느 외국계 기업의 HR 담당 임원이에요. 400명 정도 규모가 되는 외국계 기업인데 400명이면 원래 꽤 큰 기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냥 기업도요. 그런데 얘는 외국계니까 이거 진짜 큰 기업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래처 고객들이 강남에 있어서 원래 얘네들의 사무 공간에 강남에 있었어요. 근데 사무실 임대도 거의 끝나가고 사무실을 옮길 계획이 이제 있어서 이제 프로젝트로 제 친구가 그걸 담당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 그 사무 공간이 조금 노후된 건물이었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에 대한 불만도 있었던 거예요. 좀 우리도 외국계인데 좀 이렇게 엣지 있는 데서 근무하고 싶다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얘네가 강북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월세나 이런 이제 실제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곳에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남산이 보이는 정말 좋은 뷰에. 그래서 사무 공간에 뭐 인테리어나 휴게 공간, 뭐 커피 머신 하나 두는 거, 회의실에 뭐 이런 오브제 하나 두는 것까지 진짜 신경 써가지고 인테리어 회사랑 뭐 논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물론 저는 굉장히 많은 기업을 다니면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멋진 이런 공간들 경험도 있고 우리도 많이 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무 공간에 대한 예는요. 이 시작이 제가 분당에 있는 그 네이버 사옥이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당 네이버 사옥 저희 집 앞에 있어요. 일단 세워질 때부터 이게 이제 이슈였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교육을 갑니다. 정말 깜짝 놀랐죠. 1층에 도서관, 그리고 그 안에 멋진 카페들이 있고 그때만 해도 이런 회사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탕비실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믹스커피 마시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당시에만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그런 사무 공간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사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것도 꽤 오래전이에요. 그린 팩토리라고 하면서 정말 센세이션. 사옥과 관련된 책도 출간이 됐는데 저는 네이버에 교육 가서 책을 선물을 받았던 이런 기억도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돈이 있어야 가능하기도 해요.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제 친구 있잖아요. 400명 규모의 그 기업. 상당히 큰 규모이기는 한데 외국계잖아요. 외국계 기업은 어떤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성과가 좋지 않으면 예산을 축소하는데 진짜 인정사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예산을 본사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뭐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이유도 있는데 나름의 설득을 한 거예요. 왜냐면 사무 공간을 멋지게 옮기면 이게 조직 몰입이랑 관련이 있을 거야. 라고 설득을 막 해서 본사에서 돈을 받아서 비용을 받아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몰입에 사무 공간만큼 영향을 주는 게 없는 것 같다. 이거 공감되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방문을 해요. 진짜 일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회사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문을 했던 날 그날 보니까 인턴 사원들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저는 제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갔고 이제 또 다른 직원이 인턴 사원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곧 출근을 앞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직원이 사무실 곳곳을 설명을 해주는데 회사에서는 아침을 준비해 준대요. 그러니까 컵 과일, 쿠키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이 직원이 그래요. 여기에 이렇게 세팅이 될 거예요. 편하게 드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턴 사원들의 반응이 와 이렇게 이거 너무 놀라운 이 친구들이 볼 때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생각 들까요? 내가 여기에서 인턴 경험을 하면서 많은 업무를 배우고 나중에 진짜 취업을 하게 될 때 이 생각보다는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주고 나한테도 이런 기회를 준다는 인정인 거예요. 이런 게 감동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참 작은 거에 감동을 합니다. 근데 저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친구가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직원들이 이 불만이 있어가지고 회사를 옮겼는데 그 회사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랬더니 사실은 또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도 나오더래요. 차라리 인테리어 비용 돈이 드니까 그거 월급으로 나눠서 주지. 또 이런 얘기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장치를 투입을 해도요. 불만은 항상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으니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컵 과일 요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로 이 인턴 사원들은 또는 이제 직원들은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하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설문 내용 중에서 신입사원 절반이 재직 중인 본인 회사에 실망스럽다. 이게 왜 근무 환경, 생각과 다른 복지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혹시 아세요? 유튜브에 중소기업 이과장님 혹시 아세요? 웹드라마도 하고 왜 무슨 중소기업 이런 거 다양한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중소기업 이과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제가 유튜브 처음 봤었는데 제가 봤던 영상 중에서 지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중소기업의 복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중소기업은 실제 우리 회사 복지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복지제도 전자레인지 있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이렇게 지금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때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직장 중에 85%가 중소기업의 재직자예요. 근데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요 하나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CEO의 입장에서 또는 HR 부서의 조직 문화를 이야기하는 우리들이라면 직원들한테 작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이 조직원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이 작은 거는 사실 뭘까? 이게 온보딩 프로그램 웰컴 키트를 멋지게 만들어서 그걸로 뿐만이 아니라 근무 환경 안에서의 모든 이 장치들이 다 조직 몰입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조직 몰입을 위해서 온보딩 전략을 짜야 하는데 인재 유치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요. 토스라는 기업 아시죠? 카카오뱅크라는 기업 알아요? 이거 대학생들이 굉장히 입사 선호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은 온보딩 직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따로 두었다 그래요. 또는 온보딩 또는 요즘은 피플팀이라고도 많이 해요. 그 정도로 온보딩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들 제가 소개를 조금 해드릴 텐데 이보다 더 많은 게 유튜브나 기사에 있어요.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입사 전에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냥 언제 출근하세요가 아니라 조직 문화, 업무 팁 이런 것들을 동영상이나 웹툰이나 기타 등등의 어떤 채널들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입사 전에. 근데 관계자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취업준비생들이 여러 곳에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회사가 선택받아야 돼요. 그리고 대기업이라고 해서 요즘은 다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입사 전에 합격이 결정됐다 그래도 이 친구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요즘에 대학 그 신입생들하고 얘기하면서 들은 건데 요즘은 또 반수가 필수템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의대다. 수도권 의대의 많은 수가 지방 의대생들이 재수를 한 거래요. 그러니까 서로의 후배를 안 뺏기려고 선배들이 엄청 잘해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거 같은 이치죠. 또 많은 기업들이 입사가 결정이 되면 왜 합격 선물을 집으로 보내주거나 뭐 부모님께 축하 선물을 배달을 해주거나 이거 이미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웰컴 키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기사에서 봤어요.
삼성전자에서는 명함을 금장으로 준비를 했대요. 그리고 머그컵. 요즘에는 머그컵이 웰컴 키트의 기본이에요. 왜? 사무실에서 종이컵을 못 써요. 그러니까 머그컵, 예쁜 또는 텀블러 또는 마우스패드, 무선 충전기 이런 것들 준비합니다. 또 웰컴 키트 이야기를 하면은 또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이거 너무 흔한 얘기 아니냐. 근데요, 웰컴 키트를 준비하지 못하는 회사 제가 다니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온보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곳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어느 회사에 업무차 들렀어요. 한 100명이 안 되는 규모의, 그러니까 중소기업이죠. 근데 제가 회의실에 저는 이제 미팅하러 갔는데 제가 책상에 딱 앉았더니 제가 앉아야 되는 이 자리에 웰컴 키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거 신입사원들 주는 건데,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이제 회사에 처음 방문하는 분들께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박스가 2개가 있는데, 야, 말도 못하게 이 패키지가 예뻤어요. 그러니까 이 컬러도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해주는 딱 그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제가 박스를 저는 그 자리에서 안 열어보고 집에 가서 열었어요. 왜? 여는 기쁨을 집에서 충분히 느끼려고. 머그컵 기본이라고 말씀드렸고, 회사의 로고가 있었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펜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의 펜이에요. 근데 그 펜의 색상도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컬러. 아니, 근데 똑같은 컬러를 주면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 각인을 해주죠. 예.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다양한 곳의 경험이 있잖아요. 정말 다양한 기업을 가잖아요. 기업마다 정말 명확하게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또 경우들이 있었냐면은 뭐 예를 들어 신입사원 교육을 하면은 뭐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가 있어요. 멘토링 프로그램 잘 맞추고 뭐 발표하는 이런 자리에 제가 초대가 돼서 뭐 멘토링 뭐 이야기를 하고 뭐 협약식 하고 이런데 제가 멘토링의 목적이나 방법이나 이런 거 이제 얘기하면서 갈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웰컴 키트, 기념품 이런 거 준비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진짜 가슴 아픈 경험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떤 곳에서 웰컴 키트라는 걸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 쇼핑백에 담아서 주시는데 쇼핑백을 열어보니까 이것저것 주섬주섬 계획 없이 쇼핑백을 그냥 담아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쇼핑백을 제가 열어봤어요. 심지어 타사의 기념품이 들어있었어요.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그 타사에서 아마 판촉물을 많이 제작을 해서 여러 고객사에 줬나 봐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게 많으니까 이거 나눠주지 뭐. 저 이거 되게 가슴이 아프던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맥락이 없는 물품들. 예를 들어서 쇼핑백을 열어봤는데 치약 10개. 물론 치약 집에 가져가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스토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을 했다, 개발에 참여를 했다, 디자인을 우리가 했다, 또는 직원들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우리 회사 로고를 예쁘게 인쇄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스토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이런 경험들, 비슷한 경험들 아마 조직에서도 있거나 해보지 않으셨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웰컴 키트를 준비하는 것도 신규 입사자들에게는 인정의 의미인데요. 그런데 온보딩의 실제 목적은 바로 조직과 업무 적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대기업들 입사 전에 동영상이나 웹툰을 통해서 안내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미국의 글로벌 기업 같은 우리 아마존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 프리보딩이라고 한다고 해요. 입사하기 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채용이 결정이 되면은 온보딩 프로그램 전용 그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 접속을 해서 이게 아마존 엠바크 포털, 그러니까 아마존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의미로 이름을 만들었더라고요. 다양한 서류를 기본적으로 만들고 뭐 노트북 주문하고 이런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쭉 합니다. 온보딩 프로그램을 정말 잘하기로 알려져 있는 곳이 있어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있죠. 이거는 뭐 기사 보셔도 되고 이제 블로그나 뭐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도 많이 나오는데 배달의 민족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마존이랑 좀 달라요. 아마존은 우리 그 이전에 한다 그랬죠. 입사 전에 뭐 노트북 구매하고 다양한 서류 작성하고 이것도 물론 다 가능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출근 첫날에 신규 직원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일단 오세요. 와서 다양한 절차들을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간표가 쭉 짜여져 있어요. 뭐 서류 작성하고 뭐 하고 회사 어디 소개하고 뭐 이런 것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준비물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봤는데 기사에서 신고 벗기 편안한 신발을 준비하세요. 이러한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리도 그러니까 편안하게 어떤 평상 같은 데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자, 저는 우리 조직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달의 민족 이런 첫 출근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도 좋고 어떤 방법이든 다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안내를 해줄 때 항상 머릿속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조직마다 안내해주는 매뉴얼이 있어요. 체크리스트, 매뉴얼. 그러니까 이거 보고 당신이 어떻게 준비하세요. 근데 매뉴얼을 그냥 전달하는 것보다 사람이 이렇게 직접 전달을 해주면은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전화 받을 때 AI 상담원보다는 사람하고 대화하기를 더 선호하는 것처럼,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버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온보딩에서 웰컴 키트는 약간 옛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인정이라고 하는 거, 인정 하나. 인정을 위해서 어떤 편안함을 줘야 되는지 이거 하나랑, 그 다음은 버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멘토링 프로그램은 우리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멘토링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데 버디는 조금 더 친구 같고 가벼운 느낌입니다. 버디를 정해서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언제? 입사가 정해지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부터 진행을 합니다. 입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버디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신규 입사자가 궁금한 거를요, 자세히 알려주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 궁금합니까? 지역 맛집, 이거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점심 뭘 먹어야 될지. 자, 특히 요즘에 세대가 내려가면 몸 관리한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샐러드만 먹어, 예를 들어. 그런데 그거 물어보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버디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버디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은 선배 아니고 비슷한 진짜 친구 같은 지역 맛집 또는 다른 빠른 교통편 또는 주차 안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신규 입사자가 이런 걸 어디에 물어봅니까? 인사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인터넷? 아닙니다. 자, 왜?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이야 훨씬 더 유용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이를 버디를 매칭을 해줘서 이런 궁금증들을 해소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체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온보딩에서 버디를 배정을 해준 경우와 아닌 경우, 그러니까 버디를 배정을 해준 신규 직원의 그룹, 이 친구들이 입사하고 첫 주의 만족도가 미배정했었던 직원보다 한 25% 정도가 높아요. 그리고 근무를 3개월 정도 해요. 그리고 조사를 또 해요. 버디 지정된 이 그룹의 만족도가 첫 주보다 36% 증가했다. 이런 결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입사 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보딩 그 버디의 효과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온보딩 프로그램 중에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은 버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버디 프로그램의 그 횟수랑도 관련을 연구를 해놓은 게 있는데 1회 했을 때, 그 다음 2회 했을 때, 3회 했을 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버디 활동을 한 번 했어, 한 번. 딱 동료와 비슷한 사람을 옆에 매칭을 해두고 무언가 물어보는 개인적인 거. 그러면 업무에 적응 너 얼마나 올라갔니? 한 50 몇 프로?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거의 100까지 다다르는 게 한 9회 정도. 그러니까 9회 정도 실시를 했어. 버디 프로그램을. 그랬더니 이들의 업무 향상도 97% 올라갔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한 5회 이상은 해야겠다? 한 10번 정도는 해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PT에서 몸에 근육 만들 때 PT 몇 번 받아야 돼. 뭐 이런 거 얘기하듯이. 자, 그럼 제가 오늘 조직 몰입을 온보딩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 조직 몰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장치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항상 교육을 다니면 많은 분들이 온보딩 중에 추천할 거 하나만 얘기해달라고 맨날 그래요. 그리고 웰컴 키트 준비하려고 한다. 웰컴 키트 중에 하나만 좋은 거 얘기해줘. 이렇게 말해. 어떤 물건을 요즘 애들이 제일 좋아하니? 뭐 이런 거. 근데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드립니다. 명품 하나 해준다고 해서 이들이 조직 몰입이 되는 게 아니고, 웰컴 키트에 명품 펜을 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버디 하나를 붙여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조직의 특성, 직무의 특성, 또 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게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인정을 위한 노력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만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들 이 이후에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논의를 많이 해보셔서 꼭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